안녕하세요. 누보톤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애비입니다. 오늘은 누마이크로 M031과 M032 시리즈의 ADC 기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ADC가 무엇인지, ADC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기능과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ADC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블록 다이어그램도 살펴보겠습니다.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뜻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집적 회로의 세계에서는 신호가 0 또는 1로 나뉘는데 이는 전자에서 low 또는 high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신호는 배터리 전압처럼 아날로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ADC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환기를 통해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합니다. 그 후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합니다. 이 그래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변환할까요? 방법은 아날로그 신호의 값을 일정 시간마다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처럼 우리는 디지털 신호를 얻기 위해 약 10번 샘플링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와 세 번째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샘플링을 해볼수록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의 결과는 아날로그 신호에 가까워집니다. 적게 샘플링하면 결과 디지털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샘플링 주파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 샘플링 주파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ADC의 파라미터 중 하나로 우리는 이를 샘플링 속도라고 하며 입력 신호 변환 빈도를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샘플링 속도가 높을수록 더 연속적인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또 다른 매개 변수로 해상도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해상도는 변환 범위의 디지털 값 비트 길이를 의미합니다. 해상도는 변환 범위의 세분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변환 범위에 더 많은 비트가 사용되면 측정 수량이 더 작아지고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오른쪽 눈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빨간 눈금은 한 스텝이 큽니다. 파란 눈금은 한 스텝이 작습니다. 측정할 배터리 잔량이 0V에서 5V 사이인 경우 사용하는 스케일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삐발간 스케일을 사용할 때 스텝이 더 크고 해상도가 낮아서 대략 3V 정도의 값만 얻을 수 있습니다. 파란 스케일을 사용할 때 스텝이 더 작고 해상도가 높아 3.5V와 같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정확한 디지털 신호가 생성됩니다. ADC에서는 샘플링 속도와 해상도가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샘플링 속도는 데이터 샘플링 빈도이고 해상도는 데이터의 세부 사항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변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DC 구조는 SAR ADC입니다. SAR ADC는 연속 근사 레지스터 ADC입니다. 이 방식은 이진 탐색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간단한 예로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10비트 ADC를 사용합니다. 해상도 비트 길이는 10비트입니다. 변환할 아날로그 값이 0에서 5V 범위의 배터리 전압이라면 10비트 해상도는 0에서 5V를 2의 10제곱으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즉 1024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입력 전압이 3.6V인 이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어제로 범위가 0에서 5V까지이므로 비교를 위해 중간 값인 2.5V를 사용합니다. 2.5V와 입력 전압인 3.6V를 비교해 봅시다. 3.6V는 2.5V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비트는 1로 채워집니다. 비교를 통해 입력 값이 2.5V에서 5V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비교를 계속하여 범위를 좁혀갑니다. 2.5V와 5V 사이의 중간값인 3.75V를 사용하여 비교합니다. 3.6V는 3.75V보다 작기 때문에 두 번째 비트는 0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비트를 채우는 규칙을 따르면 결과는 1, 0, 1, 1, 1, 0, 0, 0, 0, 1이 될 것입니다. 1, 0, 1, 1, 1, 0, 0, 0, 0, 1은 737입니다. 737은 10비트 해상대서의 전압 수준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737을 1024로 나눈 후 5V를 곱하여 입력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3.5986V이며 이는 3.6V에 매우 가까운 값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누마이크로 M031 및 M032 시리즈의 ADC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DC는 10비트 정확도를 보장하는 12비트 SAR ADC입니다. 두 번째로 아날로그 입력 전압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BDD는 내부 아날로그 회로의 전원입니다. VREF는 ADC의 기준 전압 입력입니다. 이는 ADC에 대해 정의된 상한 전압 값을 의미합니다. 램는 ABDD보다 작아야 합니다. VREF를 설정하여 상한 전압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할 전압이 2.5V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VREF를 2.5V로 설정하여 해상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REF가 정의되면 측정할 아날로그 입력 전압은 0에서 VREF까지의 범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 전압은 0에서 AVDD까지 범위가 됩니다. AVDD는 1.8V에서 3.6V까지의 범위입니다. 입력 채널은 16개의 단일 중단 아날로그 입력 채널 또는 8개의 완전 차동 아날로그 입력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차동 채널은 비교기로 쓸 수 있습니다. 샘플링 속도는 최대 200만 SPS에 달하며 이는 초당 200만 번의 샘플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보톤의 ADC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채널의 변환 결과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16개의 채널이 있다면 각 변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16개의 데이터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ADC는 샘플 시간 연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를 0에서 255 ADC 클럭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날로그 회로는 입력 임피던스가 높습니다. 높은 임피던스는 충전 시간이 길어집니다. ADC는 샘플 시간을 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샘플 시간을 연장하면 커패시터를 충전할 시간이 늘어나고 ADC는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ADC는 밴드갭 전압 같은 내부 입력 소스를 지원합니다. 칩에 밴드갭 전압이 있습니다. AVDD가 전원에 연결되면 공급 전압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C는 비교 모드에서 카운터 값이 일치할 때 인터럽트를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ADC는 직접 메모리 접근을 통해 변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PDMA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 ADC의 클럭 소스가 있습니다. ADC의 클럭 소스는 48MHz HERC, PCLK, Parallel Fault 또는 4에서 24MHz HXT일 수 있습니다. ADC SEL로 클럭 소스를 선택하세요. 클럭 소스를 선택한 후 주파수를 낮출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주파수 분배기 ADC DIV가 있습니다. 또한 ADC CKEN 레지스터를 설정하여 ADC 클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DC 클럭은 설정 후 활성화되면 작동을 시작합니다. ADC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ADC의 제어 레지스터입니다.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ADC 채널과 VREF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외부 핀에 연결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REF는 AVDD보다 낮은 전압에 연결됩니다. 샘플 앤 홀드에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전압을 ADC 채널에서 측정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ADC 채널 0에서 샘플 앤 홀드의 스위치가 켜질 것이며 채널 0이 커패시터를 충전합니다. 충전 시간이 지나면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럼 커패시터의 전압은 입력 전압이 될 것입니다. 입력 전압은 우리가 전에 언급한 대로 연속 근사 방식으로 ADC에 의해 측정되며 그 값은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ADC 채널 0에서 측정된 값은 AD 데이터 레지스터 0에 저장됩니다. 평균 샘플링은 ADC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변화를 통지합니다. 그 값은 PDMA 리퀘스트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은 STADCP, PWM 또는 타이머에 의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ADSTP의 1을 써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DC 입력 채널의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ADC 입력 핀은 GPIO와 공유됩니다. 따라서 ADC를 사용해야 한다면 GPIO를 입력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GPIO를 입력 모드로 설정하면 플로팅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전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입력 경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전류 누수를 방지하고 샘플링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또한 ADC 입력 채널에는 두 가지 입력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종단 입력 모드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동 입력 모드입니다. 단일 종단 입력 모드가 선택되면 입력 전압은 각 채널의 측정 값입니다. 차동 입력 모드가 선택되면 입력 전압은 V+와 V- 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GPIO와 ADC 핀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여기에 대한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GPIO setMode 함수를 사용합니다. GPIO를 입력 모드로 설정하기 위해 GPIO mode input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코드의 첫 번째 줄은 GPIO PB0를 입력 모드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줄은 PB0를 ADC 입력 채널 0의 핀으로 구성합니다. PB0의 디지털 입력 경로를 비활성화하세요. 함수 호출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GPIO disable digital path 함수를 사용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ADC 채널 0을 사용합니다. ADC 핀과 채널을 설정한 후 ADC power on 함수를 사용하여 ADC 모듈을 켤 수 있습니다. 또한 누보토는 ADC를 위한 다음 기능도 제공합니다. 단일 모드, 버스트 모드, 단일 사이클 스캔 모드, 연속 스캔 모드에 4가지 ADC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는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로 ADST에 1을 기록하여 트리거합니다. 외부 핀 STADC에 의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타이머로 트리거할 수 있으며 PWM에 의해서도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ADC의 인터럽트 소스는 4가지입니다. ADC 작업이 완료되면 ADF 플래그가 설정됩니다. CMPF0과 CMPF1은 ADC 비교기와 관련된 플래그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플래그가 설정됩니다. CALIF1은 조건이 일치할 때 캘리브레이션 모드에 의해 설정되는 플래그입니다. 플래그가 설정되면 인터럽트가 켜져 있으면 ADC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4가지 모드를 순서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모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일 모드는 특정 단일 채널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한 번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단일 모드에서 여러 채널이 활성화되면 가장 작은 번호의 채널이 변환을 수행합니다.
다른 채널은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채널 4, 채널 5, 채널 9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다면 단일 모드에서는 오직 채널 4만 변환을 수행합니다. 채널 5와 채널 9는 무시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ADST가 1로 설정되면 샘플링과 변환이 한 번 발생합니다. 변환이 끝나고 나면 ADF 비트는 1로 설정될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활성화되면 ADC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ADST 비트는 변환하는 동안 1로 남아 있습니다. 변환이 끝나면 ADST 비트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보통 변환 시간은 17개의 ADC 클럭 주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에서는 2개의 ADC 클럭 시간에 대한 추가 샘플링 시간이 있습니다. 총 샘플링 및 변환 시간은 19개의 ADC 클럭 시간이 될 것입니다. 퍼스트 모드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지정된 단일 채널을 8번 샘플링하고 변환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FIFO에 차례로 저장합니다. 작업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하세요. ADST 비트가 1로 설정되면 가장 작은 번호의 채널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가 퍼스트 모드에서 여러 채널을 켜면 주의하세요. 가장 작은 번호의 채널만 변환됩니다. 다른 활성화된 채널은 무시됩니다. 지정된 채널에 대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완료되면 결과는 순차적으로 FIFO에 전송되며 ADDR 0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DC 데이터 레지스터 0입니다. FIFO의 샘플이 4개 이상 존재할 경우 ADF 비트는 1로 설정됩니다. 인터럽트가 켜지면 ADC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VALIDF ADDR 제로에 유효한 데이터가 있을 때 유효 플래그가 1로 설정됩니다. 사용자는 valid F가 0으로 변경될 때까지 ADDR 0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ADST가 0으로 초기화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단일 사이클 스캔 모드는 활성화된 채널을 한 번 스캔합니다. ADC는 작은 채널 번호부터 큰 채널 번호까지 각 채널을 샘플링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세요. 이 예제에는 4개의 활성화된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0, 채널 2, 채널 3, 채널 7이 있습니다. ADST 비트가 1로 설정될 경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시작되며 채널 0, 채널 2, 채널 3, 채널 7 순서로 스캔합니다. 각 결과는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채널 0의 결과는 ADDR 0에 저장되고 채널 2의 결과는 ADDR 2에 저장될 것입니다. 모든 활성화된 채널의 변환이 완료되면 ADF 비트는 1로 설정되게 됩니다. ADC 인터럽트 기능이 활성화되면 ADC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ADC가 한 사이클 변환을 완료한 후 ADST 비트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아이들 상태가 됩니다. 연속 스캔 모드는 단일 사이클 모드와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소프트웨어가 ADST를 지울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모든 채널의 변환을 완료하면 ADF 비트는 1로 설정되게 됩니다. ADC 인터럽트 기능이 활성화되면 ADC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가 ADST 비트를 지우지 않으면 가장 작은 번호의 활성화된 채널의 변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ADST가 지워지기 전까지는 모든 채널을 순서대로 계속 샘플링하고 변환합니다. 4가지 작동 모드를 소개한 후 ADC 채널을 활성화하고 작동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ADC의 입력 모드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인 인풋 모드는 ADC 채널의 입력 모드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인 출력 모드는 작동 모드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 매개 변수 CH마스크는
어떤 채널이 켜질지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널 제로는 단일 끝 입력 모드로 활성화되며 ADC 작동 모드는 단일 모드로 지정됩니다. 샘플링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장 샘플링 시간으로 채널은 커패시터를 더 많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장 샘플링 시간은 255 ADC 클락으로 설정됩니다. 아래 함수로 연장 샘플링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C의 연장 샘플 시간을 설정합니다. 모듈 번호는 설정할 ADC를 나타냅니다. 예컨대 0은 ADC 제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ADC 제로의 연장 샘플 시간을 2개의 ADC 클락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ADC가 소프트웨어로 트리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로 ADC를 트리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DC, 시작 변환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 ADST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시작됩니다. 변환 후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 ADC 변환 데이터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채널 제로의 변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ADC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